안녕하세요. 연세플러스 안과의 이승영 원장입니다. 오늘은 어린이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드립렌즈에 대해서 그 원리 또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른과 성인으로 나눴을 때 아이들한테 주로 이제 드립렌즈를 사용하게 되는데요. 그 가장 큰 이유는 눈이 나빠지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드립렌즈가 많이 사용됩니다. 물론 성인들도 쓸 수는 있습니다만 성인들은 이제 키가 거의 다 큰 것처럼 성장하는 아이들에서 눈이 매년 얼마씩 나빠지는 것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에서 이제 특히 눈이 나빠질 것이 예상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. 부모님이 두 분 다 안경을 쓰신다거나 남들보다 훨씬 더 눈이 빨리빨리 나빠져서 안경을 빨리 바꾸는 경우에 드립렌즈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. 언제부터 드립렌즈를 쓸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. 보통 유치원 이상의 아이들에서 안경을 쓰기 시작하는 그 나이 또래에 이제 시작을 보통 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드립렌즈를 끼고 자야 되니까요. 그럴 수 있는 나이가 보통 유치원, 초등학교 1학년 그 정도가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. 드립렌즈의 사용 기간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. 드립렌즈는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. 눈의 모양도 변하고 또 도수도 변하기 때문에 보통 한번 구매하면 한 2년 정도 평균 쓰게 되는데 잘 사용하면 그 이상 쓰기도 하고 중간에 파손되거나 했을 때는 그 이전에 교체를 하기도 합니다. 보통 렌즈를 끼고 자는 시간을 보면은 최소 6시간 이상 정도 6에서 9시간 정도 끼게 되는데 눌러주는 도수에 따라서 도수가 높을수록 더 오래 착용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. 만약에 도수가 아주 고도근시인 경우에 드립렌즈를 하게 되면은 다시 아침에 렌즈를 빼면 풀리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보충 수업 하는 겸 한두 시간 더 끼워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럴 수도 있습니다. 하드렌즈 또 소프트렌즈 껴보신 분은 알겠지만 렌즈가 파손될 수가 있거든요. 눈에서 파손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낮에 끼는 렌즈를 꼈을 때 이제 나타나는 이제 부작용들이 드립렌즈도 항상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위험성이 가장 적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게 보통 집에서 이루어지고 집에서 부모님들이 대부분 아이들한테 끼워주고 빼주고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는 훨씬 더 일반 렌즈보다는 잘 되는 편이고요. 눈이 나빠질 것이 예상되는 그런 아이들, 특히 이제 부모님이 둘 다 안경을 쓰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유전적인 경향으로 눈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런 경우에 드립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안경 쓰는 것보다 한 3-4배 정도의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밝혀져 있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요. 약 20년 전에 외국에서 나온 논문에 보면 약 35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약 2년 동안 눈알의 사이즈를 쟀습니다. 다시 말해서 한쪽 눈은 드립렌즈를 끼고 한쪽 눈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요. 그랬더니 이 표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눈이 나빠지는 것이 약 46% 정도 안경 쓰는 것보다 훨씬 덜 나빠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결과를 토대로 눈이 더 나빠지는 것이 억제된다는 것이 알려졌죠. 근시는 눈이 큰 거거든요. 눈알의 앞뒤 길이를 안축장이라고 하는데 안축장인 근시에서는 커지게 됩니다. 그것을 억제해줬다는 것이 가장 큰 근시 진행 억제 효과의 의학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. 일란성 쌍둥이 있지 않습니까? 보통 이제 유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얼굴 생김새부터 거의 다 비슷하게 되는데 그런 쌍둥이에 대한 보고가 약 1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. 한 아이는 드립렌즈를 하고 한 아이는 안경을 썼는데 약 2배 정도의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이 논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드립렌즈가 안경보다 눈을 덜 나쁘게 한다라는 이제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내용입니다. 재미있는 보고죠.